안녕하세요 여러분, 써뉴쌤이에요. 요양보호사 시험대비 특강 6번째 시간입니다. 제 강의가 끝나고 나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동맥경화, 심장을 싸고 있는 관상동맥에 동맥경화가 오면 심장이 조이듯이 아픈 협심증이 오고요. 그래서 심근경색, 심장 근육이 피 속에 들어있는 산소와 포도당을 잘 받아먹지 못하면서 딱딱해지고 가슴이 아파요. 흉통, 압박감, 조이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발작, 의식장애, 혼수, 반신불수가 올 수 있습니다. 언어장애는 특히 왼쪽 뇌가 손상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이렇게 혈관이 망가진 분들은 혈관이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관리를 하셔야 돼요. 첫째도 둘째도 담배를 끊으셔야죠. 담배만큼 혈관을 망가뜨리는 1등 공신은 없기 때문이에요. 혈관을 망가뜨리는 첫 번째는 흡연이고요. 두 번째는 소금이고 세 번째는 기름입니다. 그래서 흡연을 금연으로 바꿔서 동맥 안쪽 벽이 더 이상 분비물이 쌓이지 않게 해야 되고 혈관이 약하고 탄력성을 잃는 것을 방지해야 되죠. 당뇨병이 있다는 것은 혈관 질환 손상이 있다는 뜻이에요. 혈관, 피를 실어 나르는 혈관 그 자신도 중요한 장기이기 때문에 인슐린이 주는 포도당을 받아 먹지 못하면 혈관이 약하고 딱딱해집니다. 소금은 압력을 올리기 때문에 혈관을 망가지게 하는 또 1등 공신이죠. 그래서 흡연하는 습관을 금연으로 바꾸고 고염식이를 저염식이로 바꾸고 고지방식이를 저지방식으로 바꾸고 유산소 운동을 매일 30분 이상 하면은 동맥경화 증상이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심부전, 심장 부전이죠. 부전이란 그 본래의 기능을 잘 하지 못하는 거예요. 심장은 펌프질을 하죠. 수축력. 그래서 수축력이 저하되어 신체 조직에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혈액을 내보내지 못하는 상태가 심부전이다. 그래서 심장부전, 펌프질을 못하는 거, 간장부전, 간이 해독을 못하는 거, 심부전, 신장이 소변을 배설하지 못하는 거, 뇌부전, 뇌가 명령을 내리지 못하는 거, 뇌사라고 부르죠. 모든 부전은 이식만이 해결 방법이죠. 심부전이 있으면 똑바로 서 있거나 똑바로 누워 있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좌식 호흡을 해야 되고요. 7번에 부종이 심각하게 되면 누가 봐도 부어있는 의존성 부종이 생깁니다. 대체로 노인들이 걸리는 부전은 우렬성 심부전인데 아버지인 심장이 멀리까지 피를 빵빵빵 내보내지 못하면 핑핑핑 내보내게 되면 멀리까지 나가지 못한 피가 근처의 간과 폐에 고이게 돼요. 그래서 부종이 심각해지죠. 걷거나 계단 오르기, 쇼핑하기, 그날따라 많이 걸으면 숨이 차다. 무슨 병이냐? 심부전. 전신의 60주의 세포가 피 속에 들어있는 산소와 포도당을 받아먹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만 걸어도 피곤하고 허약하고 숨이 차다. 무슨 병이냐? 심부전이죠. 그래서 심장에 문제가 있으니까 압력이 올라가는 습관은 버리셔야 돼요. 한 번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담배를 많이 피거나 그리고 고혈압이 조절이 되지 않거나 하면은 심부전은 더 심각해지죠. 그래서 치료미 예방,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 폐렴을 예방한다, 금연한다, 체중을 재서 얼마큼 부었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한 번에 화를 많이 내는 스트레스를 조절하도록 한다. 빈혈, 부족할 빈자의 피혈자죠. 산소피가 부족한 거예요. 우리 몸의 피는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산소를 실어나르는 산소피, 세균을 잡아먹는 식균피, 응고를 시키는 응고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적혈구, 산소피, 백혈구, 식균피, 혈소판, 응고피.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산소피, 적혈구가 부족해지면 우리 몸의 핑크색을 제대로 유지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증상, 창백하고 염증이 잘 생기고 어지럽다. 산소가 부족하고 그러니까 뇌에는 산소는 부족하고 이산화탄소는 많은 증상이 생기죠. 그래서 어지러울 현자, 현기증이 나고 산소가 부족하니까 뇌압이 올라가요. 두통이 생기고 손발이 저린다. 그래서 피의 주 성분이 주 영양소는 철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빈혈이 있는 분들은 철분이 들어있는 음식을 자주 챙겨주는 게 좋죠. 노인들에게 흔한 빈혈의 원인은 철분이 부족한 철분 결핍성 빈혈입니다. 피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고급 단백질은 철분이에요. 그런데 철분은 누구와 찰떡궁합이냐? 비타민C와 찰떡궁합이에요. 철분제를 먹고 신 오렌지 주스, 신 음식을 먹으면 철분을
빨아들이는데 효과가 있죠. 그래서 철분제와 비타민C는 찰떡궁합이고 칼슘과 비타민 D 역시 찰떡궁합입니다. 철분이 가장 많은 음식의 1등은 굴이죠. 그래서 굴, 달걀 노른자, 붉은 살코기, 시금치 등이 있어요. 시금치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에 철분과 비타민C를 함께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오면 정답은 시금치가 되겠습니다. 근골격계, 근육과 뼈골에 문제가 생기죠. 이제 골질이 빠지면서 척추 간판이 오그라들고 키가 줄어들게 돼요. 그런데 머리는 여전히 무겁죠. 그래서 몸이 점점점 뒤처럼 굽는다. 그래서 등뼈가 굽어 머리를 낮추면서 가슴을 향하는 자세를 취하게 된다. 그리고 골질이 빠지면서 치아가 빠지죠. 어깨는 좁아지고 골반은 커지고 팔다리의 지방은 감소하고 엉덩이와 허리의 지방은 증가하는 노인 특유의 체형으로 변하게 됩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지 오랜 시간이 돼서 늙고 닳고 오래된 것을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해요. 그래서 늙고 닳고 오래된 병 퇴행성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이란 뼈를 보호해주는 끝부분에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거나 관절이 염증이 생긴 상태를 말하죠. 생뼈가 부딪히지 않도록 겉면에 부드러운 연골이 보호막처럼 쌓여 있는데 오랜 세월 동안 관절을 많이 쓰면 이 연골이 마모가 돼요. 그래서 엑스레이 사진처럼 초기, 중기, 말기를 보시면 간극이 없어지고 생뼈와 생뼈가 달라붙었죠. 그렇기 때문에 앉았다 일어날 때 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나라 노인들은 퇴행성 관절염이 많아요. 농사가 쭈그려서 앉아서 하는 농사가 대부분이고 방바닥 문화에서 살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이 많고 빨리 오는 편이죠.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 날씨나 활동의 정도에 따라 통증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된다. 호전이라는 건 좋아지는 거고 악화는 나빠지는 거예요. 통증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면서 결국에는 나빠지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이게 무슨 병이냐? 만성 퇴행성 질환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염이 뻣뻣해지는데 30분을 초과하지 않는다. 만성 퇴행성 관절염증이죠. 염증을 박박 긁는 것은 나빠요. 그렇기 때문에 계단 오르기, 장거리, 걷기, 등산을 그날따라 많이 하면 아프죠.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게 가장 좋은 것은 수영이죠. 염증을 긁지 않는 운동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좋은 것은 수영이다. 그래서 제주도 해녀할매, 물속에서는 인어공주, 밖에 나오면 실버카. 그 다음에 무리가 없는 것은 체조가 되겠습니다. 골다공증, 뼈 골자에 마늘 따자에 구멍 공자, 뼈에 골질인 칼슘이 숭숭숭 빠지면서 구멍이 송송송 난 것을 골다공증이라고 해요. 특히 여성들은 40세 이후에 골다공증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지 40년이 되면 자동차로 치면 인간 중고차가 된 거예요. 그래서 40이 되면 영양소들이 흡수도 잘 안 되지 않고 빠져나가는 양은 많아지게 되죠. 그러면서 골다공증이 대체로 누구에게나 찾아오게 됩니다. 특히 여성들은 폐경이 되면서 더 이상 자식을 낳기 위해서 뼈에 칼슘을 저장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자식을 이제 더 이상 낳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골질이 송송송 빠져나가죠. 이 그림처럼 척추, 손목, 대퇴에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가는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증상을 가속화시키는 것은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고 흡연, 음주, 카페인을 과다 섭취하고 알코올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소변을 볼 때마다 칼슘이 쑥쑥 빠져나가요. 그리고 짠 음식을 즐겨 먹으면 그때마다 소변을 볼 때마다 칼슘이 함께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골질이 빠져나가는 부위가 아프기 시작해요. 허리가 아프고 손목이 아프고 머리는 여전히 무거워서 몸이 D처럼 굽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 피 속에 떠돌아다니는 칼슘을 어떻게 해야 뼛속으로 갖다 실을 수 있냐?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체중부하 운동을 한다. 음식으로 비타민 D를 섭취하고 햇볕을 쬐면 비타민 D가 생성되기도 하기 때문에 한 번씩 자외선을 받는 것도 좋다. 하지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효과가 없죠. 고관절, 골절, 노인들에게 있어서 골절이 일어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낙상이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골다공증 환자이기 때문에 넘어지게 되면 힘이 가장 많이 가는 골반 쪽에 무리가 가서 고관절에 골절이 생기죠. 부러지거나 금이 가는 상태에
그래서 낙상을 예방해야 돼요.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걸려 넘어질 만한 물건은 모두 치우고 미끄러운 바닥은 닦고 미끄럽지 않은 양말을 신고 미끄럽지 않도록 물기를 그때그때 잘 닦아주도록 하고 어지러움증을 유발하는 약은 저녁에는 먹지 않도록 한다. 비뇨 생식기계 여성 노인은 빈뇨증, 요실금, 야뇨증이 생기죠. 더군다나 자연분만을 한 여성일수록 요실금이 심하게 옵니다. 이미 분만을 통해서 헐거워졌기 때문이죠. 빈뇨의 기준은 24시간 동안 8번 이상 배뇨를 했을 때 요실금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흘러나오는 거, 밤야자를 써서 야뇨증이에요. 화장실에 밤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성들이 요실금이 생기는 이유는 요도의 길이가 짧기 때문이에요. 여성들의 요도의 길이는 4에서 5cm 밖에 되지 않죠. 요실금이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증상을 말해요. 그래서 뱃살이 눌려서 생기는 복압성 요실금, 기침, 웃음, 재채기, 달리기, 줄넘기 등을 통해서 힘이 가해지면 방광에 고여있는 오줌이 나오게 되죠. 절박성 요실금은 소변을 보고 싶다고 생각하자마자 찔 싸는 거예요. 역류라는 건 넘치는 거죠. 그래서 방광에 오줌이 가득 찬 것을 인지하지 못해서 소변이 질질 새는 것을 말해요. 역류성 요실금은 노인의 전형적인 요실금입니다. 역류란 말은 넘쳐서 흐르는 것을 말해요. 이럴 때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해준다. 케겔 운동 해준다. 조임금 운동을 해준다. 변비를 예방하는 것도 좋아요. 변비 때문에 똥꼬에 힘을 주다 보면 요도질에도 힘이 가기 때문이죠. 남자들은 전립선 비대증이 오기 전까지는 소변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방광염이 걸리지 않아요. 비대라는 말은 비정상적으로 커져서 주변의 장기, 신경, 혈관, 근육을 압박하는 것을 말해요. 원래의 사이즈대로 있어야지 비정상적으로 커지거나 또는 작아져도 문제죠. 가장 큰 것은 커지는 게 문제예요. 커지면 그 주변에 있는 장기와 신경과 혈관과 근육을 누르기 때문이죠. 이렇게 전립선이 비정상적으로 커지게 되면 남성의 소변이 나오는 길인 요도를 누르게 돼요. 그래서 방광에 고여있는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방광 안에 잔뇨가 많이 발생하게 돼요. 소변은 찌찌죠. 방광 안에 소변이 찌찌가 모이게 되면 무슨 일을 꾸밀까요? 음모를 꾸미죠. 그래서 방광염이 됩니다. 남성들은 전립선 비대증이 오기 전까지는 방광염에 걸리지 않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걸리면 잔뇨감이 생기고 소변이 바로 나오지 않고 힘을 줘야 생기고 화장실에 저녁에 야뇨 왔다 갔다 하다가 날을 새는 일이 많아요. 그리고 하루 종일 소변만 생각하게 된다. 이 어르신 보세요. 하루 종일 방광에 찬 소변만 떠오르고 있죠. 남성들은 전립선 비대증이 오면서 건강이 한 번에 무너지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이 온 시점에 갱년기도 함께 오고 우울증도 함께 올 수가 있으니 적절한 치료와 관심을 함께 가져주셔야 좋겠습니다. 피부계, 피부는 노화가 진행되면서 피하지방이 감소해서 피하지방은 단열재 역할을 해요. 추위와 더위를 이겨내는 단열재 역할인데 피하지방의 감소로 인해서 피부가 얇아지면서 밖에 추위와 더위를 잘 이겨내지 못하게 되는데 특히 추위에 약하다. 노인이 되면 발톱이나 손톱이 딱딱하고 두꺼워지며 새줄이 생기고 잘 부서진다. 상처 회복이 지연되고 궤양이 잘 생기죠. 피부층이 얇아지기 때문이에요. 욕창이란 병상에 오래 누워있는 대상자, 오래 누워있는 대상자를 두 글자로 와상이라고 합니다. 욕창이란 와상으로 누워있는 대상자가 후두부, 등, 허리, 어깨, 팔꿈치, 발꿈치, 바닥면과 오랫동안 눌리게 돼서 혈액을 공급받지 못해서 피부가 굶어 죽게 된 상태, 괴사된 상태를 욕창이 생겼다라고 한다. 가장 큰 원인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와상 상태고요. 그리고 기저귀를 차고 있어서 늘 끄급한 상태이신 분들이 잘 걸리죠. 뚱뚱하거나 또는 너무 말라서 생뼈가 바닥에 부딪히는 경우에도 욕창이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가장 욕창이 심한 부위는 역시나 우리 몸의 중심이고 압력이 가장 많이 가는 천골이 되겠어요. 2단계 욕창은 물집이 생기고 3단계 욕창은 깊은
욕창이 생기고 4단계는 죽을 사자 뼈가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멀쩡한 살이 까맣게 보이면서 생뼈가 드러나게 되죠. 이 지경이 되면 이미 폐혈증이 온 경우가 태반사예요. 욕창 증상의 초기 대처법, 피 속에 들어있는 산소와 포도당을 받아먹지 못해서 생긴다고 했으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급급하면 세균이 사니까 혈액순환은 잘 되게 하고 급급하지 않도록 건조시켜주고 때에 따라 햇볕도 한 번씩 쏘이게 되면 피부 표면에 있는 곰팡이균도 죽게 되니까 피부 청결에 도움이 되겠죠. 매일 아침 저녁으로 피부를 살피고 침대에서는 적어도 2시간마다 자세를 바꿔주고 90도 각도로 앉아있는 의자에서는 1시간마다 교체해 주도록 한다. 급급하면 세균이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기저귀를 교체할 때는 씻기고 말리도록 한다. 목욕이 끝나도 씻기고 드라이로 말리도록 한다. 새살이 돋아야 돼요. 그러니까 남의 살을 좀 먹어야겠죠. 단백질과 비타민C는 새살이 돋는데 아주 좋다. 시트에 주름살이 계속 눌려도 욕창이 생긴다. 비비는 마찰이 생겨도 욕창이 생긴다. 압력이 심하게 가해져도 욕창이 생긴다.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도 욕창이 생긴다. 화상을 입어도 욕창이 생긴다. 손톱으로 긁었어요. 상처가 잘 낫지 않으면 그 상처가 욕창이 될 수 있다. 단백질과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해서 새살이 돋도록 한다. 피부 건조증. 노인의 피부는 습기가 말라 있어요. 그래서 습도를 조절해주고 목욕 후에는 물기를 두드려 말리고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도록 한다. 대상 포진, 대상이란 말은 테두리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포진은 물집이고요. 어렸을 때는 수두를 앓았고 어른이 돼서 피곤해서 물집이 생기는 병에 걸리면 그것을 우리는 대상포진이라고 합니다. 조스터 바이러스, 어렸을 때 수두에 걸리신 분들은 이 조스터 바이러스가 신경세포 밑에 숨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 신경세포 밑에 있는 조스터 바이러스가 신경을 갉아먹으면서 올라와요. 그래서 미치게 아프죠. 그 미치게 아픈 증상을 세 글자로 작열감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상처에 청양고춧가루를 뿌렸다고 생각하세요. 바로 그 통증을 세 글자로 작열감이라고 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 큰 수술을 받았거나 큰 충격을 받았거나 갯돈을 떼었거나 주식이 폭락했거나 남편이 바람핀 것을 목격했을 때 대상포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게 되면 의사의 지시를 잘 따르시고 적절한 영양과 휴식을 취해서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의사가 이제 약을 그만 먹어도 된다고 할 때까지 끝까지 약을 다 드셔서 차후에 만성신경통에 시달리지 않도록 치료를 잘 받으셔야 합니다. 재수, 옴부터라 할 때 옴이에요. 자, 옴은 어디에서 오는 게 아니라 씻지 않는 사람의 몸에서 스스로 생기는 진드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세포이기 때문에 열에 약하고 건조에 약하고 청결에 약하고 햇빛에 약해요. 그래서 삶고 씻고 빨고 널면 옴은 생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진드기과 기생충들은 야행성이에요. 왜냐하면 숙주가 해이해진 틈을 타서 자기 자손을 퍼뜨려야 되기 때문이죠. 피부가 겹치는 곳에 입으로 알을 까고 입으로 굴을 파고 알을 까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약을 바를 때는 밤에 바르고 아침에는 씻어내야 돼요. 살이 겹치는 모든 부위에 알까기를 멈추지 않죠. 옴은 손가락 사이, 팔이 접히는 부분, 가슴, 발등, 팔꿈치, 겨드랑이, 생식기 등에 잘 생긴다. 하지만 단세포라 열에 약하다. 그리고 야행성이기 때문에 약이 처방이 나면 밤에 약을 바르고 다음날 아침에 씻어낸다. 퍼지는 병은 항상 동시에 함께 치료한다. 그래서 옴에 있을 것 같은 사람에게서 있었던 침구, 옷이나 수건 이런 것들을 의학용어로 계달물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은 접촉을 금하고 삶고 빨고 씻고 넣는다를 반복하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최소 일주일에 한 번 거품이 나는 샤워를 시켰을 때 옴이 예방된다고 해요. 그래서 시설, 노인병원, 주간보호센터, 방문요양에서는 주에 한 번 거품이 나는 샤워를 하게 돼 있습니다. 머리니, 이는 머리가 끄급할 때 잘 생기죠. 그래서 이가 있는 분의 방을 청소할 때는 진공 청소기를 사용해서 석회알까지 잘 빨아들이도록 한다.
신경계는 뇌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 시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